조합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다음에 소란이 생겼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라는 짤막한 멘트를 보낸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요사이는 애국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월간조선 2월호에 보수 정치 세력의 고함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의 고함. 이걸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 학생운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박정희 전두환에 반대하는 쪽에 썼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편으로 옮겨왔다고는 볼 수 없어요. 대한민국 편으로는 옮겨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보수 우파 운동을 하시는 이 박관용 전 의장은 연세가 벌써 81이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분은 아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 내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꾸어오는 식의 지도자 선정 방법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밖에서 쉽게 대표를 데리고 온다? 정치도 한번 안 해보고 투쟁 경험도 없고 야당에 인연도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앉혀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것만 갖고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야당 지도자는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상대책기구를 왜 2년이나 끌고 옵니까? 너무 오래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그게 없어요. 의원총회에서 논쟁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야당을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당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의원총회나 또는 무슨 전당대회라든지 뭐 이런 모임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노선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노선투쟁을 한 번도 의미 있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2월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전혀 경쟁하는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집권 야욕이 없는 건지 무능한 건지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은 처음이에요. 지금 야당은 야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일당이 일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관용 전 의장은 역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분이 모셨던 지도자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분이 지도자로 투쟁적 지도자로 뽑은 사람이 4사람이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김명삼, 김대중 권력 의지를 갖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줄곧 주장하는 게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경험해 보았지만 당은 지도자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의 제일 중요한 일은 지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투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쟁을 하다가 보면 용기와
목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투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빨리 이 투쟁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번에 전당대회가 좋은 투쟁의 장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고요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투쟁의 장소를 여의도 국회로 잡을 수도 있고 광화문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거리가 중요합니다. 야당일수록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거리에서 승부가 납니다. 촛불 시위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거리를 버린 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광화문을 버린, 그저 대열에 따라갈 줄만 알지 앞장서서 싸울 때는 싸우고 욕할 때는 욕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지금 집권자의 잘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꼬집어내려는 의욕이 없어요. 그걸 내일처럼 해야 하는데 야당 기질이 없다고 해야 하나, 집권 의욕이 없다고 해야 하나, 권력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왜 투쟁하지 않느냐? 곧 정권은 다시 찾겠다,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이 권력 의지가 약하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정권, 대통령 자리, 또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또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는 이런 큰 대의가 없으면은, 큰 목표가 없으면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싸운다고 하면은 우통 벗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잘못에 의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이 정확히 알도록 야당이 짚어줘야 합니다.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하고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이걸 보고도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야당은 야당이라 할 수 없죠. 아주 치명적 질문입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무리한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동안 야당은 뭘 했느냐? 우리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적을 했죠. 이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법적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27일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 일탈행위라고 했어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수사의 결론까지 내려버리고 재판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를 했겠습니까? 이게 결국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로 몰고 갔다. 이러면은 야당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목숨을 그것도 삼성 장군이 군에서 30년 이상 반듯하게 근무한 사람이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했는데 야당이 같이 흥분하지 않고 같이 분노하지 않았다. 물론 문상은 갖겠죠. 그걸로 끝납니까? 이런 야당을 믿고 어떻게 말이 거꾸로 됐다고 해봅시다. 지금 여당이 야당이라면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야당을 뒷조사하는 걸 보면서도 야당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적폐청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화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 눈 감고 입 닫으려면 그런 야당은 해산해버려야죠. 분노할 줄 모르는 정당, 여당의 잘못을 지적할 줄 모르는 정당이 야당입니까? 공포 분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그게 겁나서 정치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은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대결했던 박정희 정권은 지금보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무서웠죠. 그래도 싸웠다 이거죠. 박정희를 그 무서운 상대로 박정희와 싸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정책 개발에 소용이 되는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없다. 용감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창조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싸우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 정치 풍토가 계속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박관용 전 의장은 아무나 정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한국처럼 이념 대결을 하는 체제가 걸려있는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가 걸려있는 가족의 행복과 불행이 걸려있는 나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런 정치판에서는 착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용감한 사람, 목숨 걸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감 있고 바른 소리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 자질이 없는 이들이 정치에 보겠다고 자꾸 나서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민주화 투쟁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이 정치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정치해본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 요새 새로 한국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경고네요.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정치인 자질이 있느냐, 특히 정치 지도자 자질이 있느냐, 그런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전 투구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야 됩니다. 대결할 때, 싸움할 때는 불리해도 싸워야 합니다. 저도 괜찮아요. 지고도 이깁니다. 전당대회에 황교안 전 총리 등 몇 사람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걸었지만 자기 철학, 자기 주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당내외에서 백병전할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물었더니 박관용 전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성장 과정이 그렇고 신사 스타일이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했을 때에도 나는 안 된다. 두고 보라고 했어요. 죽을 각오, 내 인생을 바친다는 각오, 싸우겠다는 각오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혼자서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혼자 가야 한다는 거죠. 지도자가 결국에는 혼자라는 거죠. 이거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꽃밭만 걷겠다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처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며 싸웠던 사람, 박정희 대통령처럼 내가 이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총을 들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 YS DJ처럼 길거리에서 최루탄 맞으며 독재 권력과 싸웠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정치는 어차피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처럼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과도 맞서야 된다는 거죠. 여론과. 이 친박 비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격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게 그건 탄핵을 둘러싼 찬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계보나 정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계보란 일반적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쟁 방법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친박 비박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벌이는 무의미하고 허황된 논쟁에 불과해요. 전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 거죠.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과거사로 넘겨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을 해야 할지. 희망도 안 보이고 오늘처럼 내일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정국은 내 평생에 처음이에요. 누구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청사진을 꺼내야 할 텐데 제일 한심한 정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집권하려면은 지금 집권 세력과 싸우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싸울 거리가 없다면 모르지만 싸울 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안에서 싸우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문재인 정권 상대로 싸우라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 뒤에 있는 김정은 정권과 싸우라는 이런 것인데 그럴 용기가 없으니까 안에서 비박, 친박, 탄핵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것은 용기도 아니다. 착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다. 용감한 사람이 목숨 걸고 혼자서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박관용 전 의장의 보수 정치 세력에 보내는 충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